당신의 기억력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상희입니다. 네, 저는 김재경입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하니까 제가 정말 든든합니다. 네, 저는 요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요?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어요. 네. 잊지 못하겠다. 네네. 이러다가 그러니까 거의 치매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핸드폰을 도대체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저희 딸에게 엄마한테 전화 좀 걸어봐. 그럴 정도예요, 제가.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꼭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마스크 안 쓰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친구랑 열심히 전화하다가 제가 친구한테 야, 근데 내 핸드폰이 없다 이랬더니 친구가 어디 갔는데 좀 찾아봐 이래가지고 둘이 네. 바보짓 했다는 네. 웃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안경 쓴 사람 특히 안경 쓰고 세수하고 안경 어디 있는지 찾고. 그렇죠. 안경 어디는 찾고.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게 정말 요즘 들어서 더욱더 심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는 관계가 있나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건망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그런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네. 기억력하면 뇌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 작지만 가장 열심히 일하는 기관이 뇌인데요. 네. 뇌는 몸무게의 약 2%에 불과한데, 네. 그런데 2%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15%를 공급받아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포도당과 산소의 20%를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뇌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이유는요. 네. 바로 뇌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런데요. 뇌는 크게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으로 나뉘어집니다. 네. 전두엽은 감정, 운동, 그러니까 주로 그런 기능을 많이 하고요. 네. 두정엽은 공각, 감감 기능, 그리고 후두엽은 시각 기능, 측두엽은 언어 기능을 많이 관장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하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혈액도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포도당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에너지, 포도당 에너지. 이게 바로 뇌라고 할 수 있고요. 뇌 구조를 잠깐 보면요. 아까 뇌가 이런 부분들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기능과 구조를 보면 중뇌, 소뇌, 연수, 척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온 몸의 신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뇌, 명령해주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뇌를 구성하는 세포는 약 1000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1000억 개의 세포가 이렇게 얽혀 있어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은 사실 그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감각 기억, 즉 정보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귀로 듣거나 했던 걸 기억하는 감각기억으로 되어 있고, 또 단기기억,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왜 공부하고 나면 바로 복습하라고 하는 이유, 맞아요. 그게 단기기억에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장기기억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기억에 가 있으면 되는데, 사실 얘는 또 소멸하기도 하잖아요. 기억에서 지워지기도 하잖아요. 그 왜 그렇죠, 얘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해마라는 부분은 대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기관이고 학습되는 기관인데요. 이 해마의 부분에 있는 신경세포가 손상받았을 때, 즉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부족했을 때, 아세틸콜린이라는 거는 신경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혈관성 치매, 즉 알츠하이머형 치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렇다면 알츠하이머는 단기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장기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거 많이 뭘까요? 찍어보세요. 찍을까요? 단기? 네, 맞아요. 처음에는 단기 기억에서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건망증에서 시작을 해서 장기 기억까지 손상을 받는 게 알츠하이머형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정리가 되셨죠? 그렇다면 요즘 얘가 기억력이 정말 저하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치매인지, 그 사이 간에도
길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과정. 네. 갑자기 확 치매가 되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런 걸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경도인지장애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가 깜빡깜빡하는 수준에서 조금 발달을 했지만 그래도 뒤돌아서서 잊어버렸지만 다시 그것이 생각나는 거. 이게 경도인지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가? 네. 그래서 우리가 연도별로 경도인지장애를 보면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해마다 늘어나는 폭이 굉장히 커지는데요. 이 이유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도 있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과도 되게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이 늘까요? 우리가 아이는 적게 태어나고 노인의 수명이 더 길어지고 그리고 먹는 거는 점점 더 서구화되기 때문에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깜빡깜빡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는 확실히 있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건망증이네요.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귀뜸해지면 금방 저 기억나거든요. 그러면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를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건망증은요, 사건의 자세한, 세세한, 아주 그냥 모르고 지나쳐도 되는 이런 것들만 잊어버리는 게 건망증이고요. 치매는 그 사건 자체를 잊어버리는 게.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순서대로 없어지냐면 최근 순서대로 없어져요. 그래서 단기 기억부터 없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장기 기억까지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내가 소변을 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잊어버리게 되는 게 치매입니다. 그래서 건망증이 반드시 치매로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건망증은 치매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지능력 평가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건망증에서 치매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걸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PPT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방향 감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나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잠시 헤맨다면 꼭 병원 가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언어 장애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 어눌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이 물건을 들고 이 이름을 생각이 안 나서 한참 고민하는 거 이것 또한 저 갑자기 대화하다가 그 단어가 안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건 건망증이에요. 그럼 다행입니다. 아직까지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고려되는 부분이 기억력입니다. 사람들은 기억력이 없어지면 내가 치매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아니요. 운동 능력 먼저 상실이 되고 언어 능력이 상실이 되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상실이 되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관적 기억 감퇴 설문조사가 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 걱정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어떤 부분이 걱정되시나요? 저는 13번에 가스불이나 전기불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게 들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경도인지장애인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경도인지장애는 건망증에서 내가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행위 자체를 기억이 순간 안 나는 걸 우리가 경도인지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10번부터 시작해서 14번까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한 2박 3일 외출을 하는데 이미 그 장소에 갔어요. 근데 생각에 불을 켜놨는지 꺼놨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만약에 오래 지속된다면 거기에 운동적인 능력 상실과 병행된다면 우리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그런 증상들이라는 거죠. 여기 자가진단 혹시나도 경도인지장애 설문지가 있는데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리더님들도 해보시고요. 리더님들의 부모님들도 꼭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점점 감소하잖아요. 그럼요. 여기 도표에도 보시면 정말 기억력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는 것도 억울한데 기억력까지. 그래서 제가 요즘 더 기억력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연령대별 베타 아밀로이드 변화를 보시면 점점점 얘는 올라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네, 베타 네, 네. 아밀로이드가 점점 올라가는데 네. 도대체 베타 아밀로이드란 무엇인가요? 네, 베타 아밀로이드를 먼저 설명을 하면 이 도표가 조금 네.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네. 베타 아밀로이드는 뭐냐면요. 뇌에는 좋은 단백질과 그 다음에 포도당으로 영양소를 주어야 하는데요. 그거 외에 나쁜 단백질이 뇌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네,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요. 아, 네. 네, 요거를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치아를 열심히 닦아주지 않으면 치아 사이에 플라그가 끼게 되잖아요. 근데 그 플라그는 한번 끼게 되면 잘 제거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제거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꾸준히 양치를 하면 되는 것처럼 베타 아밀로이드는 우리 뇌에 끼어 있는 플라그인 거죠. 그래서 플라그를 한 번에 딱 뽑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이것도 우리 몸에 좋은 쪽으로 유리하게 빼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끼어 있을 때는 뇌 혈류 장애를 일으키고요. 활성산소가 몸에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뇌세포가 점점 더 빨리 사멸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혈관성 치매로 빨리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활성산소는 어디 가나 다 나쁜 애군요. 그럼요. 그리고요, 제가 사진을 2장 준비했는데요. 오른쪽과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요. 네. 베타 아밀로이드가 끼어 있는 뇌신경세포 자체에는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트콜린이 많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전달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사진도 보면 한쪽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한쪽은 깨끗하게 되죠. 네네, 반짝반짝하네요. 네. 우리 뇌는 언제나 형광등의 불이 딱 켜지는 것처럼 제때 반짝반짝 신호를 줄 수 있도록 건강한 뇌세포를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당과 단백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틴을 잘 먹어주는 것, 또 혈관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오메가3를 잘 먹어주는 것 또한 많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단백질 안에는요, L-글루타민과 L-페니알라닌 그리고 L-트립토판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죠.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아미노산이 충분했을 때 행복감을 느껴주는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되고요. 또 이것들이 수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갱년기 하면 뭐가 제일 힘드세요? 저는 요즘에 갱년기 잠을 못 자겠어요. 근데요, 사람이요. 잠을 못 자면요, 뇌에서 행복감을 분비하는 세로토닌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요, 그것들 때문에 뇌세포가 많이 사멸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혈관성 치매에 많이 위험도가 놓여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무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으면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리고 또 다른 영양소 또 있잖아요. 뇌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포도당 재질도 필요하지만 뇌는 늘 깨어서 무언가 계속 움직이고 생각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 필요하고요. 다각불포화 지방산, 그럼 되게 어렵죠. 오메가3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메가3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품군을 한번 보면요. 비타민 C는 우리 너무 많이 알죠. 어떨 때 쓰시나요? 유명하죠. 비타민 C? 어떨 때 쓰세요? 피곤하면 아세로라 C를 먹죠. 그리고 아이들 열나도 우리 아세로라 C 주고 편도가 부어도 아세로라 C를 주잖아요. 근데 아세로라 C의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심혈관계 건강과 스트레스를 조절하고요. 몸 안의 면역 기능과 더불어 기분과 인지 능력을 컨트롤하는 게 비타민 C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 아세로라 C 대박이죠. 그렇죠. 잘 먹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기억력 관리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뇌 세포는 반짝반짝 형광등이 잘 켜지기 위해서 좋은 기름이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과도 관련이 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프로바이오틱스. 그렇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지금 여러 종류로 지금 연구가 되어 있어서 뭐 아토피의 치료도 되고 비염의 치료도 되고 대사증후군도 치료가 되지만 뇌세포에 관련해서도 프로바이오틱스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테아닌.
밤에 잠 잘 안 올 때 고요하고 평안하게 네, 네. 태아닌샷 하세요. 네, 태아닌샷. 태아닌인데요. 네. 알파파라 우리가 뇌파에는요 네. 여러 가지 파들이 있어요. 네. 알파파도 있고 델타파도 있고 뭐 베타파도 있고 감마파도 있는데요. 알파파는 가장 안정되고 차분한 상태에 있어서 수면을 유지하고 뇌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게 하는 게 바로 알파파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알파파를 오랫동안 지속할 때 필요한 영양소가 L테아닌이라고. 그래서 잠 잘 오게 이름이 태아닌샷. 네. 그러니까 이름 진짜 잘 지은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쏙쏙 외우기 쉽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복용했을 때 많은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게 바로 L테아닌이라고 하고요. 네네. 이거는 대조군과도 비교해서 보면요. 알파파의 증가를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 레인보우. 네, 색깔군. 네. 이거 하면 우리 항상 더블 X 공부할 때 네. 봤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더블 X. 네. 더블 X는 색깔 영양소로 꽉 차여져 있는 종합 비타민이잖아요. 네네. 이거 자체가 물론 우리 몸의 면역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관절이나 여러 가지도 다 쓰이지만 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했을 때 우리 뇌도 가장 풍부한 영양분을 얻기 때문에 우리 뇌 세포에도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오메가3와 그 다음에 단백질과 더불어서 비타민C와 더불어서 우리가 더블X도 잘 챙겨서 드셔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앞서서 한번 설명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뇌에 단백질, 나쁜 단백질이 끼는 이유가 물론 나이도 들어서지만 올바른 식생활을 하지 못해서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양소가 정말 빛을 발하려면 우리가 새끼 건강한 밥상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물 영양소와 인지 기능에 대해서 이거 보라색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보라색? 특별히 여러 가지 색깔군이 모두 다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요. 특별히 보라색이요. 레스베라트롤과 안토시아닌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아까 뇌에 불이 반짝반짝 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영양소에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영양소고요. 식물 영양소는 딱히 이게 이거야 라기보다는 서로가 상호 보완이 되어서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영양소만 편협해서 먹는 게 아니라 골고루 먹는 습관들을 우리가 기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뉴트리얼즈가 좋은 것 같아요. 편협된 그냥 이 영양소가 유명해 그럼 이것만 막 먹고 또 저 영양소가 유명해 맞아. 이게 아니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서 근본적인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뉴트리얼즈인 것 같습니다. 그 보라색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적게 먹는 색깔 영양소가 보라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X 더 열심히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기억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베스트 1위 제품이 있죠. 바로 진코엠입니다. 진코엠은요, 은행잎을 가지고 만든 영양소인데요. 특별히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아까 앞서서 말했어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플라그가 뇌에 나쁜 단백질이 끼어서 우리가 치매나 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이미 생긴 아이들은 열심히 빼내는 것 또한 되게 어렵죠. 근데 생기기 전에 안 생기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생기게 막아주는 것이 바로 진코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이 또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뉴런과 시냅스 사이에는 전기가 잘 통해서 반짝반짝 형광등이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혈행이 굉장히 좋아야 해요. 그래서 물론 혈행하면 오메가3라는 제품도 있지만 진코엠이라는 이 제품 안에도 혈행 개선, 특별히 혈전 생성을 방지해요. 뇌는요. 그 가느다란 혈관 안에 혈전이 생기면 정말 손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혈전 생성을 방지하고요. 혈관이 과도하게 꽈리를 틀어서 부푸는 것, 이걸 혈관 확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막아주고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은행잎 추출물로 우리가 진코엠이 하는 역할이고요. 더불어 부원료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시틴, 올리브유, 오렌지 추출물 등으로
부원료라는 거는 주 원료가 하는 일을 도와서 더욱 그 영양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부원료의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진코엠. 네. 네. 그렇다면 그러면 진코엠은 어떤 은행잎을 쓰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가로수에 그 가을 되면 노랗게 물든 애를 싹 끌어다가 네, 보통 혹시 타사에 진코엠 혹시 그림 보셨나요? 보통 이렇게 은행나무가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 거의 노란색 떠오르잖아요. 노란색을 그려놓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아메이 누트리라이트는요 순수한 은행나무 잎, 특별히 그 영양분이 가장 많은 초록잎일 때 쓰고요.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거는 혼잎 없는 순수한 은행잎.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흔들어서 이렇게 따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하고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 초록잎만 골라서 따서 만드는 것이 네, 진코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걔만 똑 따다가 네. 똑 따다가 하니까 또 그 생각나죠? 헤드 커팅 했다고 우리? 비전 아이디 할 때 배웠는데 얘도? 네. 그래서 얘도 아메이는 정말 은행나무 하나라도 정말 허투루 가로수 그냥 길거리에 놓여서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고유한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그 나무 하나하나를 케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채취한 네, 그 은행나무 잎을 가지고요. 9월에서 10월 가장 영양소가 많대요. 초록이니까 노랗게 되기 바로 전 단계에서 채취를 한 다음에 모든 잎을 다 채취했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네네. 영양소 함량과 비율 검사를 통해서 그 비율에 합격한 나뭇잎만 다시 모아서 순수 은행잎을 추출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만큼 땄어요. 그렇다면 이만큼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통과한 그 은행 나뭇잎만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나? 뭐? 아세로라 씨도 얘도 빨갛게 되기 전에 아세로라 체리도 초록일 때 딴다더니 얘는 노래지기 전에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다른 데를 보니까요 모든 열매가요 그 우리가 인간 사람이 먹기에 가장 맛있을 그 전 단계가 가장 많은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사람에게 이로운 영양소를 만들다 보니까 가장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을 때 모든 제품, 그 농작물들을 수거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섭취했을 때 그만큼 큰 효과를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진코엠의 주요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요 성분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요. 혼잎 없는 순수한 은행잎 추출물이 120mg 들어있고요. 그리고 나서 은행잎에는 40여 가지 이상의 독보적인 성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성분 중에 단 2가지 성분, 플라보노이드와 테르페노이드만 양리작용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만 추출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보노이드는요, 어디에 쓰이냐면 신장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 망막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백내장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그럴 때 진코엠이 뇌뿐만이 아니라 망막에까지도 그리고 신장 근육과 혈관의 건강 통틀어서 다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WX를 그냥 섭취하는 것처럼 진코엠도 그렇게 늘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 거고요. 특별히 테르페노이드라는 요 영양소는요. 혈관 확장과 혈소판 응징을 감소시켜서 혈류를 그러니까 피가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부원료를 통해서 주 원료가 몸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더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그 기억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나이부터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먹어야 되는 게 진코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몇 살부터 먹으면 좋을까요? 몇 살? 이제 중장년층이라 그랬으니까 40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뇌가 늙어가기 시작해 성장을 멈췄어. 이제 사멸을 시작해. 이건 30이래요. 30.
30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하루에 30이 넘으면 하루에 1000개에서 많게는 10,000개 정도의 뇌세포가 사멸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뇌세포가 사멸하기 시작할 그 즈음에 생기는 게 뇌에 플라그가 끼는 거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0이 되는 그 나이부터 노화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잘 관리하고 해야 우리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살까지 건강하게 건강 수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징크엠은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의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앞서서 계속 지금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요.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섭취해야 될 영양소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러면은 섭취해야 할 대상이 지금 아까 30세부터 30대부터 사멸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이지만 기억력을 꼭 지키고 싶으신 분들 근데 특히나 정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 50대 이상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징크엠을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갱년기 여성들 그래서 중장년층 및 갱년기가 나이에 따라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은 정말 징크엠을 꼭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크엠 우리가 WX 먹듯이 오메가3 먹듯이 그저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도 행복한 건강을 유지해야 되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징크엠을 꼭 챙겨서 드실 것을 권하고요. 또 영양소가 이렇게 좋은 걸 먹어도요. 먹고 내가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거나 식습관을 아무렇게나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예방을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수칙들이 있잖아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치매 예방 수칙 333.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자, 그러면 3권. 권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일주일에 3번 이상 걸으셔야 되고. 탱커에 있는데 우리. 탱커와. 식사.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주세요. 그럼 아까 우리 오메가3 중요하다 그랬고, WX 다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뉴트라이트 잘 챙겨 먹으면 될 것 같고, 독서.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탱커에 또 있네요. 권장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3가지 금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거. 절주.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고. 금연. 이건 진짜 뭐 말해 뭐합니까? 맞아요. 그리고 뇌 손상 예방하는 거.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좀 공부 못한다고 머리 콩 저벅지 마시고 큰일은 다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챙길 것. 건강검진. 이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통하기. 가족과 친구를 자주 만나서 연락하고 이거 진짜 이것도 우리 탱커화에 있잖아요. 그리고 치매 조기 발견하기. 이것도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노화를 지연되게 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피부도 50세, 40대 같아 보여. 이러면 되게 기분 좋죠. 기분 좋죠. 뇌 건강도요. 우리가 자주자주 깜빡깜빡하는 친구들 사이에 내가 무언가를 챙기는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그리고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노화로부터 오는 질환들을 좀 늦게 오거나 오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쪼르륵 정리해보면 뇌에 끼어있는 나쁜 단백질을 끼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 특별히 징크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징크엠을 먹고 나서도 드시면서도 내가 식습관이나 술, 담배 하시고 이렇게 운동 안 하시고 이러면 또 이게 아무런 효과가 아무런은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지만 조금 더 나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방 수칙 또한 잘 지키신다면 우리가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건강 수명으로 그렇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쭉 듣고 보니까 제가 아까 걱정했었다 그랬잖아요. 네. 저의 건망증이 정말 이게 치매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네. 정말 관리하면 네. 이거 나이 들었다고 해서 걱정할 게 아니라 관리하면 반드시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333 치매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더불어 탱크와도 열심히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코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 위에 있는 맛있는 요리, 흰 요리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코엠의 주요 성분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요 성분이요? 네. 왜 저보고 그런 거 아니 그냥 이거. 안녕하세요. 리더스 라이브 쿡방에 오시는 리더님들 환영합니다. 와,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같이 요리 촬영을 하려고 제가 영주까지 왔습니다. 영주에 계신 리더님 본인 소개 직접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주에서 사업하는 변순아입니다. 네, 오늘 변순아 리더님과 함께 촬영하게 돼서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요리 재료 리더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요리 재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메인 재료는 토마토입니다. 집에 토마토가 너무 많아서 제가 토마토를 활용한 요리를 하자고 했어요. 네, 토마토로 활용할 수 있는 요리가 뭐가 있을까 되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너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고 계시긴 하지만 리더님들께 어떤 생소한 요리를 알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름만 생소한 헝가리 요리 중에 굴라시라고 있더라고요. 굴라시라는 요리인데 이 요리가 이름은 생소하지만 아마 맛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마토 스튜 느낌이거든요. 근데 파프리카랑 토마토가 듬뿍 들어가서 건강한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죠, 리더님? 디저트로 먹을 수 있는 토마토 파이인데요. 바삭바삭한 프랑스 파이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우리 요리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요리인 굴라시를 시작해볼게요. 원래 헝가리 굴라시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로 요리를 하고요. 양지고기로 하던데 저희는 오늘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돼지고기 앞다리살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주 재료인 토마토, 파프리카, 당근, 감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나머지 올리브유에 나머지 소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토마토 껍질을 벗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십자로 다 잘라놨거든요. 이거를 데우라이팬에 넣고 껍질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야채들은 한 입 크기로 썰겠습니다. 고기랑 야채 한 입 크기로 다 손질이 되었고요. 이제 토마토도 깔기 좋게 익어지거든요. 이 껍질을 깔려고 팔단에 10분에 미리 이렇게 익혀놨습니다. 저는 옆에서 이제 껍질을 깔고 있을게요, 리더님. 돼지고기는 소금, 후추 넣어서 밑간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가루는 살짝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유를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고기를 넣어주시고 볶아줄게요. 볶다가 마늘 넣어주시고 양파, 당근, 감자 또 넣으시고요. 섞이도록 섞어주겠습니다. 파프리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그리고 준비해준
토마토를 넣도록 할게요. 토마토 소스를 4큰술 넣도록 할게요. 네, 바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바질이 아니어도 허브향 종류 같은 거 있으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개수 잎을 넣어주겠습니다. 뚜껑 닫고 5단에 30분을 숙성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정말 물을 넣지 않아도 야채에서 수분이 많이 나왔죠. 이거를 더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으니까 뭐 시간이 있으시면 더 푹 끓여서 드셔도 되고요. 이제 저희는 이걸 그릇에 담아가지고 먹을 건데 샤워크림 이렇게 올려서 드시면 더 맛있답니다. 첫 번째로 진행될 요리는요, 토마토 파이인데요. 이제 파이 많이들 드시잖아요. 애플파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토마토 파이는 조금 낯서실 거예요. 토마토 파이 하면 미트 토마토 파이 뭐 이렇게 해서 끼니로 대체하는 건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이건 바삭바삭한 이제 토마토 파이라고 프랑스에서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준비된 재료는 중력분, 차가운 무염 버터, 그리고 토마토 3개, 계란, 다진 마늘, 리코타 치즈, 그리고 지금 봤더니 이게 그냥 머스타드가 아니라 디종 머스타드, 그리고 소금, 그리고 허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우선은 밀가루 중력분 240을 이렇게 넣으시고요. 여기에 차가운 버터, 무염 버터 200g 넣어주시고 얘를 뭉쳐주시면 돼요. 밀가루랑 버터 넣어서 이렇게 반죽하셨는데 이렇게 뭉쳤을 때 뭉쳐지는 정도 있죠? 이 정도만 뭉쳐지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시고 난 다음에 물 60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죽을 네네네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채우신 다음에 냉장고에 한 30분 정도 있다가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이대로 냉장고 갔다가 오겠습니다. 자, 파이에 들어갈 소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코타 치즈는 직접 뭐 만드셔도 되는데 우선 저는 리코타 치즈를 구매했어요. 리코타 치즈 4티, 다진 마늘 1티 넣으시고, 그 다음에 디종 머스타드, 디종 머스타드는 2티 섞어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섞어주시면 돼요. 토마토를 썰어 볼게요. 냉장고에서 30분 된 반죽을 꺼내서 이제 밀대로 밀어 보겠습니다. 자, 밀대로 밀기 전에 여기 바닥에 밀가루를 좀 뿌리. 영주에 밀대가 없어서 이걸로 미는 걸로. 반죽은요, 바닥에서 두께는 한 4, 5cm 하시면 되고 지름은 한 30cm에서 35cm 정도 해주시면 돼요. 퀸 대팬으로 할 거니까 거기에 맞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넓게 넓게 밀어주세요. 두께 4, 5cm에 맞춰서 둥글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미시고 난 다음에 이 반죽을요, 이 종이 호일 있잖아요. 종이 호일을 밑에다가 넣고 이 반죽을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네, 사이즈 여기 맞네요. 여기에 맞추면 둥근 모양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만든 소스 있죠? 펴발라주세요. 펴주시고 난 다음에 펴주시고 난 다음에 아까 썰어놓은 토마토를 이렇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토마토를 올리시고 반죽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까 전에 굳이 둥글게 안 해도 되는 이유 아셨죠? 이렇게 반죽을 바르시고 난 다음에
토마토 위에 허브를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 계란 하나는 이렇게 깨서 이렇게 섞어 두시고요. 풀어놓은 계란 있잖아요. 계란을 이 옆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킹으로 이렇게 옮기시고 넣으신 다음에 안녕하세요. 팬 요리가 있잖아요. 190도에 40분 구워주시면 됩니다. 우와, 맛있게 구워졌는데 토마토에서 수분이 좀 나와서 저희 뚜껑 열고 한 5분 정도만 더 구워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강만석. 서현씨입니다. 오늘은 쿠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초콜릿 많이 드시죠? 초콜릿을 이용한 아몬드 초코 쿠키. 잘 보시고 꼭 따라해 보세요. 네. 먼저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버터 160g, 설탕 100g, 계란 1개, 박력분 200g, 프로틴 80g, 초콜릿 2봉지, 아몬드 슬라이스 50g입니다. 버터랑 계란은 1시간 전에 미리 꺼내 두시는 게 좋고요. 제가 재료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리도구가 안 보이죠? 만성 리더, 오늘 조리도구 사용 안 하실 거예요? 짜잔. 네, 오늘은 이 비닐 위생백 하나로 반죽을 다 끝내보겠습니다. 넉넉한 사이즈의 비닐백 하나 준비해 주시고 순서대로 재료를 잘 담아서 섞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버터를 넣어서 크림화 시켜 볼게요. 상온에 미리 꺼내 두어야 버터가 말랑말랑해져서 반죽을 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막으시고 손으로 조물조물 잘 녹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할까요? 네. 그 다음에는 설탕을 넣어서 섞어줄게요. 가루 넣으면 되나요? 네. 그 다음에 계란 하나 넣고 섞어줄게요. 반죽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루류 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쉽죠? 네, 완전 편한데요. 가루는 채치지 않고 바로 넣으셔도 돼요. 박력분, 또 저희가 매일 챙겨 먹고 있는 프로틴, 이렇게 간식 만들 때 베이킹 할 때도 밀가루랑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재료 초콜릿 2봉지 넣겠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맞다. 네. 대신 주의사항이 아이들이 신나서 주무르다가 비닐이 찢어지지 않게 적당히 주무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미 만성 리더는 베이킹 반죽에 대가가 되셨습니다. 다른 조리 도구 필요 없이 오로지 손반죽으로 간편하고 깨끗하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이렇게 하시면 집에서 쿠키 만들기 진짜 쉽겠죠? 네. 버터랑 가루, 설탕 모든 재료들이 골고루 하나로 뭉쳐질 수 있게 조물조물 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몬드를 추가한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아몬드 넣고 한꺼번에 다 하시면 돼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아몬드가 한쪽으로 뭉쳐지지 않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질 수 있게 그리고 전체 큰 덩어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의 덩어리로 잘 뭉쳐주세요. 자, 되었나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잘 뭉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양을 잡아서 냉동실에 1시간 정도 굳혀줄 건데요. 원하시는 모양대로 동그라미를 만드셔도 되고 네모로 만드셔도 되는데 반죽 모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쿠키 모양이 결정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네모난 모양을 좋아해서 네모난 쿠키를 만들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과점에서 이렇게 파는 아몬드 쿠키를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재료값이 올라가고 밀가루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 가격도 점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지금 조금 저렴해야 6,000원, 좀 비싼 곳 가면 7,000원까지도 봤어요. 그거를 오늘 손쉽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고요. 이렇게만 잡아서 넣으면 약간 모양이 못생겨 보이니까 저는 도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수납함 많이들 쓰시죠? 플라스틱 케이스로 된 수납함이고요. 저는 여기에 맞춰서 반죽을 넣을 거예요. 제가 할까요? 네,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반죽이 퍼지게 꾹꾹꾹 눌러주세요. 우리가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이렇게 베이킹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퀸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오븐이 없어도 퀸의 팬 요리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용해서 베이킹을 하는데 베이킹도 알면 알수록 필요한 재료가 정말 다양하고 필요한 조리 도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쿠키를 구우시면 별다른 조리 도구 없이 집에 있는 거에 간단히 버터랑 밀가루만 있으면 쿠키를 만들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네,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고 딱 띄었을 때 이렇게 네모 모양이 됐죠. 이대로 묶어서 냉동실에서 1시간 냉동실에서 1시간 붙이고 다시 돌아와서 잘라서 굽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반죽을 꺼내와서 쿠키를 구워볼 건데요. 제가 만성 리더랑 양쪽에서 같이 하려고 후라이팬 2개를 준비했습니다. 대형 후라이팬 하나만 사용하셔도 되고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반죽을 꺼내오겠습니다. 만성 리더 반죽 갖다 주세요. 네. 왜요? 왜요? 풀어졌어. 왜 부러졌어요? 내가 힘을 너무 세게 줬나 봐. 아 정말 여러분 냉동실에서 반죽을 넣으실 때도 평평한 곳에 잘 넣어주셔야 되고요. 꺼내실 때도 이렇게 힘줘서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잘라서 쓸 거니까요. 아 그러네요. 여기가 쏙 부러졌네요. 또가. 괜찮습니다. 찰흙처럼 생겼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라볼 거예요. 자, 만성기전은 그쪽 끝에서부터, 전 이쪽 끝에서부터 0.5cm 정도의 두께로 한 번에 뚝! 보세요. 저 보세요. 이렇게 썰면 다 부셔져요. 그래서 위에서 놓고 뚝! 요렇게. 됐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우와, 일정하게 진짜 잘하셨네요. 너무 두꺼우면 잘 안 익고요. 너무 얇으면 썰 때 부서져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쿠킹 시트 미리 한 장 깔아놨는데 아메 쿠킹 시트는 앞뒤로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사용을 해서 후라이팬 바닥에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이제 쿠키 반죽을 넣으시면 돼요. 네, 잘하셨습니다. 팬 요리 160
20도에서 15분 인덕션을 켜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집어 볼게요. 우리가 160도에 15분을 했고요. 다시 뒤집어서 5분을 할 거예요. 오, 냄새 너무 좋은데. 그렇죠. 부서지지 않게 조심.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분 후에는 이제 식힌망에 꺼내서 식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나머지 반죽을 한 번 더 구워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쿠키를 꺼내볼까요? 네. 와, 진짜 집안 가득 초코향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식힌망에 식혀줄게요. 손으로 해도 되나요? 뜨거워요. 손을 바로 뒤일 수 있죠. 네, 꺼내주세요. 반대로 쓰시면 되죠. 뒤집을 때 하라고 해준 거고. 보세요. 이렇게 꺼내시면 되잖아요. 오. 네, 이렇게 식혀두고 한 번 더 구워보겠습니다. 네, 다시 또 쿠키를 뒤집어 줄게요. 네, 160도에 5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쿠키를 꺼내주겠습니다. 와. 이번에 조심하시고요. 네. 꺼내세요. 제가 먼저 꺼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쿠키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하나 먹어봐도 될까요? 네, 처음에 구운 건 식었을 테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이걸 먹겠습니다. 네, 맛있죠? 고소하고 되게 맛있네요. 네. 근데 이걸 먹으니까 네. 커피를 먹어야겠다. 아, 목맥혀요? 네. 커피 땡겨요? 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아이스 커피 많이 찾으시죠? 네.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카페라떼를 많이 드실 테니까 조금 특별한 메뉴 2가지를 준비해봤어요. 먼저 유리잔에 얼음을 담아주시고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조금 조절하실 수 있으실 텐데 우선은 1대1의 비율로 커피 원액이랑 탄산수를 부어볼게요. 카페이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탄산수를 먼저 저는 90ml 담고 에티오피아 모카라 블렌딩 90. 이게 안 단 커피죠? 네, 이거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아서 달지 않습니다. 단맛을 좋아하시면 케냐 더블유 블렌딩을 드시면 됩니다. 커피만 바꾸면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커피만 바꾸시면 돼요. 색깔은 흡사. 콜라 맞죠? 하지만 콜라가 아니라는 거. 네, 한번 드셔보세요. 포글포글한 탄산 기포에 커피가 들어가서 조금 더 시원하고 청량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오, 되게 특이하네요. 네, 맛있죠? 이렇게 드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해서 먹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한테 알려줬고 또 상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유리잔에 얼음을 담으시고 유자원 30ml
우주가 커피. 네, 유자원 30ml, 그다음에 이스프링 물 90ml 넣고요. 커피는 60ml. 그래서 살살살. 약간 칵테일 같은 느낌으로. 네, 이렇게 완성하시면 유자의 상큼한 향이랑 커피랑 같이 어우러져서 커피를 마시는데도 정말 에이드 같은 느낌, 칵테일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 있고 좀 더 상큼하고 달콤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저만의 여름 커피 칵테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실 때 머들러나 빨대로 저어서 드시면 더 좋은데요. 우선 이렇게 살짝 흔들어서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오. 맛있죠? 네, 생각보다 유자가 커피랑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네요. 좀 더 달게 먹고 싶은 사람은 유자원을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되고 커피 진한 게 좋다 하시면 커피 원액 양을 넣으셔도 되고 이 비율은 우선 드셔보신 후에 본인 기호에 맞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키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쿠키를 먹고 싶은데 그래도 다이어트도 신경 쓰이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네, 설탕량도 조금 줄이고 프로틴을 추가했는데 보통 일반적인 레시피에서는 프로틴을 첨가하지 않고 일반 박력분 밀가루만 사용하고 또 설탕도 지금보다 조금 더 사용해서 120g 정도 이렇게 넣으시는데 사실 단 거 맛있어요. 맛있는데 입맛에 따라서 계속 설탕을 추가하고 밀가루를 추가하면 그만큼 우리 몸은 바빠지겠죠. 저는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이대로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개인 기호에 맞춰서 밀가루랑 프로틴의 비율이나 설탕의 비율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먹어요? 이걸로 참을 거예요? 네. 너무 맛있어서 또 참지 못하고 완성되도록 계속 먹었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